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요, 한 주간의 암호화폐, 이 코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 녹화일이 4월 8일입니다. 4월 1일부터 한 주간의 코인 흐름들과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이슈가 있었죠. 이제 이 발효까지 하루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이 시장 우려가 커지면서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4월 7일 기준으로 하루 새 10%가 넘게 증발이 됐습니다. 이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적용하는 관세에 대응해서 이 자국도 관세를 적용하는 통상 조치인데요. 이 가상자산 시총은 4월 7일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게코에서 24시간 전보다 10% 줄어든 2조 5,380억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가상자산 시총이 이 정도로 줄어든 것은 지난 3월 25일 이후 약 2주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3일에 기본 상호관세 10%는 4월 5일, 또 추가 상호관세 부과는 4월 9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이 추가 상호관세란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 등으로 흑자를 냈다고 본 국가들에게 기본 상호관세 10%보다 고율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하워드 러트링 미국 상무장관은 4월 7일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은 없다고 미국 매체 CBS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4월 9일에 추가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라는 얘긴데요. 전문가들은 고율의 관세 부과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 부과 의지를 드러날 때마다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 가격이 하락을 해왔습니다. 제이우즈 프리덤 캐피탈 마켓 시장 전략가는 4월 4일 미국이 다른 나라의 보복 관세에 반격한다면 세계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고 뉴욕증권 거래소 운영 매체 NISETV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시작이 기대했던 강세장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4월 7일에는 24시간 전보다 8% 떨어진 76,805달러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주요 알트코인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는 같은 시간 24시간 전보다 15%, 16%, 14%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 상호관세 적용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추가 상호관세가 4월 9일에 적용이 됩니다. 아까 상호관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추가 상호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 등으로 흑자를 냈다고 본 국가들에게 이 기본 상호관세 10%보다 고율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조치를 뜻하죠.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추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 속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4월 3일 기본 상호관세는 4월 5일, 추가 상호관세 부과는 4월 9일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죠. 고율의 관세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서 시장 유동성 축소 및 경기 침체 우려를 높이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4월 4일 기준으로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기존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고 자사 이용자들에게 보내는 메모에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는 다른 나라의 보복, 공급망 혼란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미국의 파괴적인 정책은 2025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거시경제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4월 9일 미국의 추가 관세 상호 관세가 적용이 되고요. 또 4월 10일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발표가 됩니다. 이 회의록은 공개하기 전달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또 같은 날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 CPI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가 지표인데요. 이 통상 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면서 가상 자산 등 위험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2월 CPI는 2024년 2월보다 2.8%가 올랐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밑돈 수치인데요.
또 같은 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는 지난주 21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6천 건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지표가 하락했다는 건 미국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는 의미로 분석을 합니다. 4월 11일에는 미국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를 하는데요. 이 지표는 미국 생산자들이 판매하는 제품들의 가격을 나타냅니다. 이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 인플레이션 우려로 위험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국 주요 시장 일정과 지표들을 또 참고하셔서 코인 흐름들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가 90일간 유예를 검토한다는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새 10%가 급등락을 오갔었는데요. 미국 매체 CNBC는 4월 7일 오후 11시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밝혔다고 전했지만 이 뉴스는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처음 유예 보도가 나오자 비트코인은 이 소식으로 같은 시간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게코에서 8만 1243달러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이는 상호관세 부과 우려로 비트코인이 급락한 4월 7일 오후 3시보다 가격이 약 10%가량 급등한 겁니다. 그러다 백악관 언론 대응 사회관계망 계정 래피드 리스폰스 47은 4월 7일 오후 11시 41분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X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발표를 하자 또 비트코인은 4월 8일 오후 1시에 7만 4,789달러의 거래를 기록을 했는데요. 2시간 만에 가격이 약 9%가량 급락한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하루 새 약 10% 급등락을 거듭한 것은 지난 2025년 1월 이후 약 3개월 만인데요. 가짜뉴스에 따른 상승분을 반납한 비트코인은 이후 빠르게 반등하면서 8만 달러 안팎까지 회복을 했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의 관세 협상을 예정보다 빠르게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4월 8일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34%에 대한 보복관세 34%를 우리에게 부과했다고 그가 설립한 미디어 기업 TMTG의 SNS 트루스 소셜에 적었습니다. 또 경고한 대로 우리를 상대로 보복에 나서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이어 중국이 보복관세를 4월 8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4월 9일부터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은 즉각 시작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비트코인은 4월 8일 오전 9시 24시간 전보다 1% 오른 7만 9,133달러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 상호 관세 적용 전에 주요 코인들의 시세와 흐름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주요 안전자산으로 불리죠. 이 금과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이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조정을 받으면서 4주 만에 유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안전자산인 금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7일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6일 협정 세계시 기준 비트코인과 금의 30일 상관관계는 0.18을 기록했습니다. 두 자산은 지난달 15일부터 약 4주간 음의 상관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그러다 최근 들어 다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양의 상관관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상관 결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요. 1에 가까울수록 두 자산의 가격 흐름이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3일 온스당 3,167.83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금 현물 가격은 7일 오후 4시 기준 3,023.37달러로 하락했습니다. 불과 4일 만에 약 4.56% 떨어진 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안전자산인 금마저 매도 압력에 노출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시기 비트코인은 8만 2천에서 3천 달러 선까지 견고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날 급락을 했는데요. 7만 4천 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소폭 회복을 해서 같은 시간 7만 5,400달러 선에서 거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양상은 금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과거 흐름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는 금값이 2018년 말부터 2019년 중반까지 약 15% 상승한 뒤 비트코인은 2019년 초 170%가 급등했고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2020년 말까지 누적 344% 이상 폭등했다며 과거에도 금이 먼저 움직이고 비트코인이 뒤따른 흐름이 확인된 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MBC 인터뷰에서 이번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 대해 그들은 오랫동안 나쁜 행동을 해왔고 이 문제는 며칠이나 몇 주 안에 협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이 일정 수준에서 낙폭을 제한한 반면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더 큰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안전자산과의 차이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대표적 금 옹호론자인 피터 시프는 디크립트의 가상자산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투자자들이 다른 시장에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수익이 났던 자산까지 청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4월 8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상호 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 여파로 하락했던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소폭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알트코인들도 회복을 시도 중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8일 오전 10시 40분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13% 상승한 8만 420달러에 거래가 됐었고요.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1억 1,960만 원의 거래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2%가량 오르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 상승을 이끌고는 있지만요.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XRP는 좀처럼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지코인과 카르다노, 솔라나 등 ETF 이슈가 있는 코인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실물 자산 토큰 테마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긴 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시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관세 발효 유예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협상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후 트럼프가 관세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고 미일 간 관세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일부 자산은 낙폭을 일부 만회했으며 비트코인도 8만 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크 맥글런은 그동안 과열됐던 시장이 진정되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열기가 사그라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금과 미국 국채 등 전통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 주식시장이 고평가된 만큼 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금 가격은 추가 상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얼터너티브의 공포 탐욕 지수는 이날 24점을 기록해 전날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극단적 공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매도 심리가 강하고 100에 가까울수록 매수 심리가 강함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선을 회복을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XRP는 좀처럼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XRP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녹화일인 8일 기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이 XRP도 16% 하락해서 1.7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기 비트코인은 8% 넘게 하락해서 7만 6천 달러대로 내려앉았었는데요. 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빈센트 반코드는 XRP의 펀더멘털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XRP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반코드는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이 시장의 공포심 때문이라면서 XRP의 가격 급락이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정책 기대감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공포로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이번 급락이 암호화폐 자체보다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전통 금융시장의 하락세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최근 이틀 만에 6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할 것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이어 그는 투자자들에게 추가 변동성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면서 지금은 포지션을 닫을 때가 아니라 기회를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최근 약세장이 지속이 됐었죠.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바닥 논쟁이 본격화가 됐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상승장에서 가장 깊은 조정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크립토컨트는 비트코인의 강세 사이클이 끝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크립토컨트의 리서치 책임자 홀리오 모레노는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가에서 26.62% 하락해서 이번 상승장 사이클의 가장 큰 하락폭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과거 비트코인 하락폭은 2018년 83%, 2022년 73%였는데요. 이코노매트릭스는 단기간에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보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나스닥의 연간 평균 수익률이 하락하면 비트코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조정 가능성이 높은데요. 비트코인은 최근 50주 지수 이동 평균선을 처음 테스트를 했고요. 이 선을 이탈하면 약세장 신호로 간주가 됩니다. 한편 암호화폐 트레이더 렉트 캐피탈은 현재 가격에서 약 7만 달러까지가 이번 조정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는데요. 비트코인의 주간 상대 강도 지수는 최근 43으로 하락해 과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반등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주요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기술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최근 나스닥에 상장된 대기업 기술주들로 구성된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비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월요일 기준 비트코인 한 개로 라운드 1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 약 1,993주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1년 전 비트코인 가격이 6만 9천 달러였던 시기에 1,756주보다 상승한 건데요. 자산운용사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 매튜 시겔은 비트코인의 상대적 강세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주요 기술주에 대한 해지 수단을 활용할 것을 권장했는데요. 비트와이즈 수석 투자 전략가 후안 리우는 비트코인이 시장 혼란 속에서 단계적으로 방어 역할을 해온 것이라며 이는 비트코인이 장기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는 전환점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최악의 기간을 겪고 있는데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3일 연속 하락을 보였고요. 일주일 동안 10%가량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월요일 가격은 74,600달러로 트럼프 대통령 2기 동안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S&P 500이 대선 이후 상승률을 반납한 반면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6만 9천 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라켄 글로벌 경제학자 토마스 퍼퓨모는 역사적 거시경제 충격이나 암호화폐 시장 사이클과 비교할 때 이번 하락세는 최고 수준이 아니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는 암호화폐 시장이 더 심각한 상황을 이겨내왔고 매번 더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오른 것과 더불어서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세를 멈추고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8일 오전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조 5,100억 달러로 전일보다 0.21% 하락했는데요. 거래량은 2,226억 달러로 204%가 급등했고 이 저가 매수세가 활발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7만 9,017.56달러로 5.6%를 하락을 보였을 때요. 비트코인 관세전쟁 여파로 급락 후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이더리움은 1,578.01달러로 1.12% 떨어졌는데요. 상위 12 알트코인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 관세정책 발언에 따라 시장이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의 추가 관세 강행 발언으로 급락했다가 관세 유예 검토 관측에 상승했다가 다시 백악관이 부인해서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바이낸스 리서치는 비트코인이 최근 관세 발표 후 회복력을 보이며 안정적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기사는요, 한국에서 진행 중인 코빗의 서비스에 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코빗이 비영리 법인을 위한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코빗은 2025년 4월 8일 신한은행과 협력해서 비영리 법인을 위한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서비스는 넥슨 재단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재단, 월드비전 등 다양한 기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른 건데요. 2분기부터 비영리 법인도 실명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기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자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직접 기부할 수 있고 법인 측은 이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빅과 신한은행은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대응해 비영리 단체가 디지털 자산 기반 기부를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나섰는데요. 실명 계좌 연동을 통해 기부 투명성과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코빅 관계자는 비영리 법인들이 가상자산 생태계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넥슨 재단은 어린이 병원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 이번 서비스의 1호 연계 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코빗에 이어 업비트와 빗썸 관련 보도자료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내 1,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금융권 보안 전담기구인 금융보안법에 가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보안원에 가입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업비트와 빗썸은 금융보안원에 회원사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가입 금융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디도스, 해킹 등 금융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24시간 탐지 공유해주는 통합 보안 관제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사들은 모두 가입을 했고요. 현재 회원사는 총 200곳 정도가 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입이 처음인 만큼 금융보안원은 회원사 가입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요. 개정이 완료되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보안원의 금융보안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보안원은 상반기 내 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인데요.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금융사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도 자체 관제와 금융보안원, 국가 등 3선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 준비한 이슈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